안녕하세요. 전문청사 신현욱입니다. 제가 화요일에 원주에 다녀왔습니다. 원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거든요. 이번에 청각과 관련된 단체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.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. 한 2시간 정도 집회가 진행이 됐고요.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. 집회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현수막이나 이제 피켓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. 근데 저는 이 집회를 참여하거나 혹은 제가 바라보면 항상 이 현수막 피켓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.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여했던 집회 때 현수막이나 피켓에 있었던 내용들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 중에서 좀 몇 개만 뽑아서 무슨 말인지를 좀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먼저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. 고시 제167호에 근거한 청능재활 전문가를 인정하라. 자, 이 내용에서 궁금한 건 고시 제167호입니다. 이게 뭔데 근거로 하라는 건지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라는 이름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 적용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능재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인력 자격에 대한 내용도 솔직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 청능이라는 영역이 또 따로 되어 있고요. 거기에 대학교 청각학 전공에서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아니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 안에 청능재활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각학 관련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고 나온 사람들인 청능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. 자, 두 번째 또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. 불필요한 보청기 처방 전 반대, 청각장애 복지카드로 대체하라. 자, 국가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. 자, 어떻게 생각해보면 청각장애로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보청기를 사기 위해서 굳이 다시 병원에 또 가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좀 절차상으로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어차피 처방전 비용도 또 착용자가 부담하셔야 되거든요. 자, 요번에는 피켓에 있는 내용을 좀 몇 개 살펴볼게요. 안경은 안경사에게, 보청기는 청능사에게입니다. 이 피켓 문구에서 주목해 본 건 안경은 안경사에게인데요. 안경사라는 것은 국가 면허제입니다. 그래서 국가 자격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안경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이 시험을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경광학을 전공한 사람들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이런 안경사처럼 청능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미 청능사 같은 경우도 청각학이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. 그에 걸맞는 전문가가 충분히 육성이 되고 있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국가자격화를 연결해 보는 것도 저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피켓 더 하나 볼까요? 보청기 지원을 위한 장애보장구 등록업소 기준을 강화하라. 저는 이게 공단에서 문제 삼았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. 현재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.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보청기 관리하는 부분들도 전문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착용자분들의 불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건 솔직히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. 보청기 하나 지원받는데 검사를 7번이나 해야 하나? 이거는 왜 7번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일단 청각장애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청력 검사를 3번 해야 되고요. 그리고 ABR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3번에 1번에서 4번이고요.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은 뒤에 또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검사를 1번 더 해야 됩니다. 그래서 5번. 그리고 검수 확인을 또 받으려면 보청기 착용 전 검사와 그리고 착용 후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7번. 그렇게 보면 7번이네요. 아니 어떻게 된 게 개정하고 더 착용자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이번 집회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좀 반대하기 위한 집회이긴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청각 관련 단체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알리는 집회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단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이렇게 좀 필터링 해나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
이상 오늘 제가 집회 때 이제 봤던 내용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보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 또한 뭔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